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도코 김대웅 사평가입니다. 네, 우리 아덱스 다녀온 이야기 또 해볼 건데 또 직접 다녀오셨고 우리 그때 라이브 방송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무기들과 전차들, 전투기들을 보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를 한 KNIFV 차세대 장갑차 맞습니다. 를 좀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실물을 실제로 봤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처음엔 전차를 본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약간 3층 높이 그렇죠.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하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무기 만들었을 때 뭔가 약간 로봇 태권부에 나오는 그 깡통 로봇 있잖아요. 네. 약간 이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뭔가 효과는 좋고 잘 날아가긴 한데 좀 못생겼거나 아니면 평범해. 네, 근데 최근에 국산 무기들이 그 외형들이 진짜 약간 유럽제 무기 같은 세련된 느낌.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빡세겠는데라는 그런 강한 느낌.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잘생겼네. 앞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언젠가는 꼭 그 예쁨을 느끼는 날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쁩니까? 레드백 기반이 되는 레드백 자체가 사실 우리 군용이 아니었잖아요. 호주 군용이었잖아요. 호주 군용. 이게 수출형인 거야. 좀 신경을 쓴 거지. 수출형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현기차도 디자인이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 K방산도 잘 보면 이게 해외 시장 많이 나가니까 디자인도 좀 변화를 많이 주는구나.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이 KNIFV가 레드백 기반으로 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탑재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이 NIFV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좀 궁금해요. 일단 레드백 기반으로 했고요. 레드백의 뭐 블럭 2 뭐 정도로 볼 수 있긴 한데 아직 뭐 정식으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KNIFV 그러니까 차기 장갑차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레드백 기반으로 한 무기 센서 장치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산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왜냐하면 레드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제 미사일 포탑화 했기 때문에 껍데기만 한국제라고 하지 다른 조립 생산 같은 느낌도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KNIFV 차기 장갑차 같은 경우는 국산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승무원은 승무원 3명, 하차 보병 8명은 보통 공격용 장갑차에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0mm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저는 만약에 한국군이 채택하게 되면은 구경을 높일 것 같아요. 한국군은 기본적으로 장갑차한테 전체랑 싸우게 원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가 많거든요. 대전차 미사일 탑재시키는데 이건 많아봤자 2발 4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을 K21도 사실 40mm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 생각엔 40mm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 미군도 차기 장갑차는 구경이 25mm에서 50mm인가로 확 늘어나거든요. 장갑차끼리 싸울 때도 상대방 장갑차도 방어력이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고정 목표물을 공격할 때도 구경이 클 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구경이 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고 C4I 장비 그다음에 360도 카메라 이거 아이언 비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요 카메라 버전도 사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능동 파괴 체계 그러니까 트로피라고 대표되는 그 상대방이 뭔가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은 이쪽에서 뭔가를 쏴서 맞추는 하드킬 방어 장비 또 도입될 것 같고 드론 방어 체계는 그때 가서 보니까 위에 뭔가 드론 제머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이진 않았는데 아직 올라가서 볼 수는 없었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봐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철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동그랗거나 약간 육각형인데 뭔가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나와 있는. 요게 이제 무인 차량 버전에서 봤던 그 제머 장치였거든요. 요런 드론 제머 같은 것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K21 장갑차의 다음 버전으로서는 여러모로 손색이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체 개발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군에서 군이 가장 큰 수요자니까 군에서 야 이거 만들어줘. 그리고 요구 조건이 나오면 업체들이 와서 우리는 이거 예를 들어서 K808 같은 경우도 여러 후보 버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채택된 게 K808과 806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화에서 직접 군의 요구가 나오기 전에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화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 한 거죠. 선행학습해서 어차피 제가 보니까 K21이 배치된 게 2009년이었거든요.
그럼 2030년대쯤에는 제 생각엔 슬슬 다음 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선행학습반대는 이미 물건이 나와 있어. 그렇죠. 딴 데는 이제 조립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선행학습반대가 이제 유리한 것도 있고 예전에는 우리 군이 가장 큰 시장이었다면 타이곤 장갑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군이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팔린 경우 있어요. 레드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네. 호주군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하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실물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레드백은 하나 에어로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에 들어가는 게 해외 제품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게 많아. 그럼 예를 들어서 중동의 다른 나라 팔려고 그러면 이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외국제 장비들 많이 붙이면 팔아도 남는 게 없어. 국산화 장비를 넣으면 남는 게 그렇죠. 많은데 맞아요. 이것도 있고 이제 우리 군의 육군의 차기 장갑차 사업을 노리는 것도 있고 한데 또 한 가지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KNFV를 공개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공개한 미사일이 하나가 있어요. 천검 라이트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가볍고 작아졌고 그래서 천검 라이트, 천검 L. 그래서 L이 뭐예요? 했더니 라이트입니다. 가벼워졌다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천검은 이 장갑차에 쓰기 어려웠던 문제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커. 그리고 사거리 너무 길어. 8km야. 그래서 지금 소형무장 헬기에 천검이 달리는데 이걸 장갑차로 가져오려고 보니까 크기도 너무 크고 사거리도 쓸데없이 기니까 이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4km로 이제 줄였고 네. 그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직 이것도 군에서 소요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탐색기가 원래 이제 천검은 국가연주도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업체 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색기는 뭐 LIG 넥슨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탐색기를 저희가 새로 늘 겁니다. 가격도 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KN의 IFV를 해외에서 산다. 그러면 이제 천검 라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전에 스파이크 미사일도 이스라엘이 만든 스파이크 미사일도 크기가 다양해요. 그렇죠. 네. SR, LR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계열화를 천검도 하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K-21 보병 전투차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견들 중에는 에이 그냥 K-21이나 잘 사용해라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야 K-21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KNIFV로 교체를 준비하는 게 맞아라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K-21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KNIFV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아요? K-21 장갑차는 대단히 좋은 장갑차죠. 그 당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왔어요. 군의 요구 조건 다 맞춰줬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지뢰 방어 능력이라든지 방어력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도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량 생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을 하면 대규모 재래전을 할 거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군 인력이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을 좀 내려놔도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 인력도 많이 부족해진 상태고 그다음에 장갑차 임무가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군인들 태워서 전장에 보내서 거기서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약간 전투를 벌일 때 화력 지원 정도를 요청했다면 지금은 시가지 같은 데서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복잡한 지형 드론이라든지 다른 복잡한 지형 전장에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K-21을 개량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긴 한데 개량할 때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더 많이 돈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새로운 버전이 낫고 저는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K9과 K55를 같이 섞어 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육군이. 그런 식으로 약간 후반 같은 경우는 K21의 개량형을 쓰고 전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KNIFV 신형 장갑차를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냥 둘이 같이 가자. 뭐 가장 좋은 거는 전면 교체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래요. 그리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장갑차는 어떻게 보면 전차나 자주포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업체들이 선행학습 많이 한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는 저게 분명히 사업이 나올 그렇죠. 것 같아. 네. 지금 미리 뭘 해야 돼. 그리고 요즘은 상황이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수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나 에어로는 지금 KNIFV를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현대로템에 보면 30톤 되는 또 차량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 수상도와 이렇게 시범하는 걸 또 보여줬어요. 맞아요,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회사 다 동상이몽. 그렇지. 네. 해외 수출도 노리면서 그렇죠.
저거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K-21 보병 전투차보다는 지금 K-100이 노후화된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더 쓸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이제 슬슬 고민의 단계가 오고 있어요. 근데 K-21은 지금 4차 양산도 지금 뭐 아직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K200을 노리고 이 로템과 이 하나여로가 네. 약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군에서 만약에 뭐 기존의 K200은 궤도형이었잖아요. 그렇죠. 차륜형도 나쁘지 얘기 않은데. 나오면 왜냐면 지금 K808 쓰고 있으니까 네. 써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진짜 현대로템은 차륜형 들고 오고 네. 하나여로는 이제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한번 또 한번 붙겠지 또 그러면. 볼만하겠지 또 그때도. 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출도 고려를 한 그럼요. 네. 상황이니까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떨까요? 일단 K21의 원형이 스웨덴의 CV90 장갑차거든요. 이게 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가 도입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얘가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 차량은 KF41이라고 그 독일제 장갑차 있거든요. 네, 라인메탈을 만든 건데 요 같은 경우는 헝가리와 카타르가 도입했고 호주에서 우리랑 경쟁했던 이 버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발렸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갑차는 전차나 자주포보다는 생산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인데 왜냐하면 포신을 만들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뭘 좀 만들어 볼까? 네.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할 때 지상 장비 중에 가장 만만한 게 장갑차예요. 그래요. 예, 그냥 난이도가 좀 낮으니까. 그래서 생산하는 국가도 많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파는 나라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군 장비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장비가 브래들리였어요. 그러니까 브래들리가 만약에 차기 장갑차로 지금 교체 중인데 그 브래들리 장갑차 시장이 풀리면 요거 업어갈 나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점으로 잡고 있는 네. K9 자주포나 독점처럼 가고 있는 K2보다는 조금 어렵겠지만 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시장이 우리한테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줬습니까? 다른 K9, K2도 어려운 시장 우리가 머리 들이받고 막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했어요. 이 장갑차 시장도 이제 교체될 시점들이 좀 나온 국가들이 좀 있거든요. 뭐 네.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쟁이 끝이 아니라 전반전 끝이에요. 그러니까 후반전 대비하려면 뭔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장갑차 외에 이제 필요한 게 많아졌어요. 아이언 비전, 그다음에 드론 제머, 하드킬 장비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잘 세팅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 막 독점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수출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레드백은 이스라엘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장비제를 걷어내고 이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채워버렸을 때 어디에 팔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딱 생각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죠. 유럽은 제가 봤을 때 이 궤도형 장갑차 들고 가봤자 거기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미들 이스트 쪽은 네. 또 다르거든. 얘기가. 모래바람. 네, 네. 다르거든. 아빠 저거 사줘. 네. 네. 그리고 이제 브래들리 같은 거 다 써봤고 그래서 이제 다음은 뭐 하고 싶은데 또 미국 애들 또 저런 것도 꼴보기 싫고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근데 이라크가 좀 관심 있지 않을까. 이라크. 왜냐면 지금 이제 이라크도 다 갈아야 되고 다 엎어야지. 사우디는 사실 이제 브래들리도 있고 한데 그것도 이제 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제 장비 싹 걷어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집어넣었을 때 사줄만한 나라는 그쪽 에어리어 나라들이 많은 거죠. 유럽은 가져가봤자 경쟁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저기 아덱스 가서 느꼈는데 이게 삼색 도장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모래 도장 돼 있으면 한 1.2배 정도 세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왠지 모르 근거는 없지만 1.2배 정도는 세질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KNIFV 시제가 한 대가 있잖아요. 네. 중동에 들고 나가는 순간을 봐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해요. 도색 바꿔서. 색깔 색깔 바꿔서 아마 중동에 들고 나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입질이 오는구나라고 봐야겠죠. 근데 진짜 아덱스 가서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 여러 국가 그렇죠. 네. 군 관련된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외국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덱스 행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우리나라 군을 상대로 아니면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 판매하기 위해서 왔다면 지금 행사가 커졌으니까 외국 업체가 다른 한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업체에
에나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들고 나온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꼭 한국군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이제 가지고 나온 걸 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서울공항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네. 요즘 이제 GTX 타고 가면 서울역에 GTX 17분. 네. 17분 걸리잖아요. 네. 좋은 거야. 야. 서울 구경도 하고, 아유 전시회도 가고, 그쵸. 네, 네. 겸사겸사 딱 좋은 거야 이게. 왜냐면 그날 저도 네.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서울역에서 GTX를 타고 갔는데 네. 저랑 같이 타고 간 외국인들이 거기네. 킨텍스로 많이 진짜요? 빨려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네, 많이 빨려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어요. 옆에 LED 판에 속도 나와요. 네. 무슨 170km 막 네, 이런 네. 이 정도 속도로 네, 간다. 그러니까 되게 신선했던 게 접근성이 되게 용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울역에서 연신내 가는데 4분 걸리나? 맞아요. 네. 진짜 가까워요. 와 이게 되게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킨텍스까지도 17분 걸렸고요. 이제 좀 지하로 많이 내려가야 되긴 하지만 뭐 그 정도야. 네. 또 GTX가 K 방산에 한몫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서울공항에서 했을 때는 대부분 네. 이제 외국 업체분들 어디서 먹었냐면 강남 쪽에서 많이 먹었어요. 왜 가까우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서울 시내 중심부에 그쵸, 먹으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약간 이제 빚을 본 게 킨텍스가 좀 한몫했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십몇 분이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시내 구경 한번 또 하고 또 맞아. 케이팝 한번 들어주고 네. 케이푸드 좀 먹어주고 하면 되니까. 캐대원이 또 얼마나 네, 난리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졸부들 엄청 많이 왔다. 도색이 딱 좋거든. 예전에 겸사겸사. 날씨도 좋고. 예전에 한번 맘 먹고 이제 회사에서 출발을 하면 1시간 반 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뭐 서울공항. 기다리고 뭐 하고 가는 데까지 17분. 그리고 이제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줄을 서야 되는데 야외에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쵸. 네.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내 돈 누고 오는데 이렇게 밖에서. 근데 킨텍스는 어쨌든 실내잖아요. 네. 네, 좋았습니다. 약간 네. 결론이 아덱스를 킨텍스에서 개최한 게 아주 잘한 일이다. 아, 약간 이제 지리적 이점을 그러네요. 많이 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 앞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이제 네. 시험 비행은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전시하고. 그러네요. 더 많은 해외 네. 그렇죠. 돈 많이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K방산을 사가면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히 천막보다는 건물이 그렇죠. 낫다.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지붕 있는 데서 해야죠. 아, 그렇지. 그럼요. 비 맞으면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눈비 맞으면서 추워, 하면 입 추워. 돌아가고 네, 안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중요해요. 네. 기분이 달라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장갑차 KNIFV를 킨텍스에서 개최된 아덱스에서 실물 공개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산 장비, 부품, 뭐 장비들을 이용한 진짜 국산 차세대 장갑차를 공개를 한 거고요. 또 장점들도 굉장히 많고 긍정적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수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